자, 오늘 기사 볼게요. 82쪽. 기단은 공기 덩어리예요. 공기의 집단. 그런데 뭐냐면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요거를 기단이라고 해요. 고緯도가 뭐죠? 지구를 이렇게 가로로 선을 나눠놨을 때 가운데가 위도 0도, 여기가 저위도, 위도가 낮다 해서 그 다음에 뭐 가운데는 뭐 45도, 여기는 중위도, 그 다음에 북극은 위도 90도, 고위도 뭐 이렇게 되겠죠. 밑에 여기 중위도, 고위도 또 대칭적으로. 그럼 고위도면 여기 북극이나 남극 지역이란 거예요. 춥죠. 추우니까 공기 덩어리도 어떨까? 차갑겠죠. 그 다음에 저위도는 덥잖아요, 그치? 그럼 공기 덩어리가 따뜻하겠죠. 그리고 대륙은 바다에 비해서는 물이 적잖아. 그럼 공기 덩어리가 건조할 거예요.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바다 위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바닷물이 많이 증발해서 공기 덩어리가 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이런 거를 이제 기단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 요거 하기 전에 이 공기 덩어리 기단의 성질은 변해요. 예를 들어서 육지에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건조하겠죠.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움직여 간단 말이야. 그럼 바다를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수증기가 자꾸 공급되니까 공기 덩어리가 습해지겠지. 그래서 공기 덩어리는 성질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고 어디를 공기 덩어리가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돼? 자꾸 변해요. 자,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이 영향을 주는 공기 덩어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니? 네. 나갔어? 저희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 요 고緯도 북쪽에 있는 공기가 차갑겠죠.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요 공기 덩어리 기단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시베리아 기단. 이쪽으로 쭉 가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 있거든. 그쪽에서 공기 덩어리가 온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그럼 성질은 위쪽 고緯도에서 내려오니까 차가울까 따뜻할까? 그렇지, 차갑죠. 차가운 거를 한랭하다 그래. 그 다음에 이쪽이 대륙이잖아. 대륙 쪽에서 오니까 건조할까 습할까? 그렇지, 건조하죠. 그래서 겨울철에 영향 주는 요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겨울철에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렌즈 꼈니? 네. 눈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뭐 평소하고 달라가지고 예뻐요. 근데 렌즈 잘 껴야 돼. 렌즈 저기 뭐지? 그 인공 눈물 같은 것도 자주 좀 뿌려주고 건조하거나 그러면은 눈이 이렇게 있을 때 각막에 여기 덮는 거잖아 렌즈가. 너무 건조하면 쫙 달라붙어서 각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요 남쪽에서 올라와서 영향 주는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요쪽에 큰 바다 있거든. 무슨 바다가? 일본 앞쪽에 보면 큰 바다 있어요. 태평양 있잖아요. 태평양. 네. 근데 이 큰 태평양 북쪽에서 온다 그래서 이거는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쪽에 태평양 바다인데 북쪽이구나. 그래서 북태평양 기다. 그럼 성질은 저위도 남쪽에서 올라오죠. 따뜻할까 차가울까? 따뜻해. 따뜻하겠죠. 따뜻한 거 온난하다 그래. 그리고 바다 쪽에서 공기가 오죠. 건조할까 습할까? 네. 그렇지. 다 습기가 많다. 근데 이건 여름철에 오기 때문에 온난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온도가 좀 높아서 고온 다습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쪽에 중국 쪽에서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봄, 가을에 여름에 있고 중국의 강 중에 양쯔강 있죠. 들어봤니? 양쯔강 이름 따서 요거를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고 저위도 남쪽에서 올라와요. 따뜻할까 차가울까? 차가워. 남쪽에서 오는데 따뜻해. 저위도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내려오면은 차갑고 저위도에서 올라오면 따뜻하겠지. 따뜻한 공기. 그래서 이거는 따뜻한 그리고 이쪽에 육지란 말이야. 육지에서 오니까 건조. 그렇지. 건조.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립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초여름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 사이에 초여름에 영향 주는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사회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쪽에서 온다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 고위도에서 내려오네. 북쪽에서 오니까 차가울까 따뜻할까? 차가워. 그렇지 차갑죠. 바다 쪽에서 오네. 그렇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각 계절별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요 기단, 공기 덩어리 여기 성질들 나와 있는데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이제 밑에 전선이라고 있어요. 얘가 좀 어려워요. 전선. 여기 매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뭐 다 어렵긴 하지만 전선이 그 전기 통하는 전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날씨에서 전선이라고 있는데 전선이 뭐냐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지표상의 경계. 이 정의를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할게요. 여기가 땅이야 지금. 초록색 부분이 땅이야. 우리나라라고 해봐. 근데 우리나라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몰려왔대. 그 다음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왔대. 그 우리나라 부분에서 어떻게 돼? 부딪히죠. 부딪힐 때 여기 땅. 땅에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경계. 요거를 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부딪혔을 때 땅의 경계. 무슨 말 됐어? 요 경계를 전선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하늘까지 면을 그리면 요쪽은 어떻게 돼? 요쪽은 찬 공기가 오고 있고 요쪽은 따뜻한 공기가 왔어요. 그럼 요 보라색 이게 하늘에서 부딪히는 면이죠. 요거는 전선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선을 배우는데 전선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랭 전선, 그 다음에 온난 전선, 회색 전선, 정체 전선 이런 게 있거든. 일기도라고 있어. 일기도가 뭐냐면 일기, 날
날씨 상태를 지도에다가 표시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가끔 뉴스 같은 데도 가끔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막 선들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날씨 상태 같은 거를 막 여기다 표시해 준단 말이야. 바람은 어떻게 분다 그랬지? 고기압이 그럼 여기가 지금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유추할 때 바람은 이렇게 지금 불고 있다는 거죠. 무슨 풍일까? 동서남북이면 서로 지도는 동서남북 이렇게 되죠? 북서풍 그렇지. 북서쪽에서 오니까 북서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전선 같은 것도 일기도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 밑에 뭐 그림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것도 일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때 맨 처음에 일기도에 한랭 전선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세모로 그려줘요. 세모. 좀 헷갈릴 수 있어 세모. 온난 전선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려줘요. 회색 전선은 세모 동그라미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정체 전선은 다시 미안해요. 헷갈렸다. 회색 전선은 세모 동그라미를 같은 쪽에다 그려줘요. 정체 전선은 세모 동그라미를 반대편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이런 일기도에 그려줘요. 아까 그린 것 같이. 헷갈리지 이거?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리는 원리가 있어요. 그 이제 설명해 줄게. 일단 알아두고. 갖다 졸리면 얘기해. 잠깐. 오늘 뭐 친구들하고 모임 있었어요? 아니요. 스터디 카페 뭐 예쁜 게 아니지. 멋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혹시? 예? 오늘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뭐 렌즈도 끼고 좀 신경 쓴 것 같은데? 원래 렌즈는 꼈는데 예. 샤워할 때 약간 뻑뻑해서 안 껴. 그랬어요? 그래요. 요즘은 좋아. 그래도 나는 뭐 머리 염색도 할 수도 있고 화장도 하고 렌즈도 낄 수 있고 그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난리 났죠. 많이 좋아진 거야. 자, 보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의 특징이 반대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어. 한랭전선에 이런 특징점들이 있거든. 이걸 외우면 온난전선은 반대다. 그럼 만약에 얘를 외우면 한랭전선은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뒷장의 것도 배우려면은 이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 그럼 잘 봐봐.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네. 여기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있어. 한랭이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야? 차가운 거죠.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몰려와서 요 땅에 경계, 전선이 생기면 요거를 한랭전선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그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요 그림 같이 우리나라에 찬 공기, 찬기단이 몰려왔어. 그래서 따뜻한 공기랑 부딪혔어. 그러면서 생기는 전선. 그럼 온난 전선, 온난은 따뜻하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에 따뜻한 공기가 와서 생기는 전선. 요게 온난 전선. 표시는 이렇게 해줘. 그러면 전선은 성질이 다른 게 부딪혔으니까 여기 이제 찬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은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는지 이제 해줄게. 그래서 다시 보면 찬 공기가 와서 따뜻한 공기랑 부딪혀서 생기는 전선,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와서
찬 공기랑 부딪혀서 생기는 거 온난 전선. 됐지? 그 부딪혔어. 찬 게 가볍니 무겁니? 무겁죠. 그럼 이게 빵 부딪히면은 찬 공기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그럼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다가 얘가 오면서 밑을 막 파고들어. 그러니까 얘는 붕 떠요. 얘를 타고서. 얘가 밑을 파고드니까 가벼운 거, 아니 따뜻한 건 가볍지. 그리고 공기가 뜨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구름이 생겨요. 그런데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수직으로 붕 뜨면서 수직으로 발달한 두꺼운 구름이 있어. 뭐 있죠? 저군형이냐 측문형? 저거 그렇지, 저군형.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생겨요. 한자로 생각해봐. 이게 쌓을 적자거든. 쓸지는 몰라도 구름은 자. 구름이 쌓여서 두껍다. 그래서 이 한랭전선에서는 이 수직으로 두꺼운, 수직으로 상승해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두꺼우니까 비가 내리면 강한 비가 내려, 약한 비가 내려. 그렇지. 강한 비, 소나기 같은 게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 오는 지역은 이 부딪히는 지표상의 지점이 전선이었어. 전선의 뒤에서 비가 와요. 여기가 왜 뒤냐면은 찬 공기가 몰려왔잖아. 찬 공기, 버스가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버스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쪽이 앞쪽이고 저쪽이 뒤쪽이지. 그치? 그래서 찬 공기가 왔을 때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거든. 거기에 뒤편이다. 전선의 뒤편. 여기에서 강한 비, 소나기가 되고, 그리고 땅의 지점이 전선이었고 하늘까지 이렇게 경계를 이으면 이게 전선면이었어. 근데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요 온난 전선에서 전선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럼 기울기가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죠. 기울기. 얘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얘가 전선면의 기울기가 더 커요. 기울기가 급해요. 그리고 또 빼는 게 뭐 있냐? 네. 이동 속도를 보면은 봐봐. 여기가 부딪힌 경계야. 전선이야. 찬 공기가 와요.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와서 부딪혔어. 그럼 이렇게 밀고 가겠죠. 근데 얘는 아래쪽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밀고 가기 때문에 이 전선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요. 얘보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리고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라고 해봐. 이 부딪힌 전선이 이쪽으로 통과를 해요. 통과한 다음은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오잖아, 그렇지? 그럼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지고 찬 공기는 오면 땅을 누르죠. 무거우니까. 그럼 이 지역의 기압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지 말고 좀 이해하세요. 다시 볼게요. 한랭 전선은 한랭 찬 공기가 와서 생기는 전선. 표시는 이렇게 해주는데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그려줘요. 왜?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때 찬 공기가 무거워서 파고들면 따뜻한 게 붕 수직으로 떠서 두꺼운 저군형, 강한 비 소나기, 요 경계 전선의 뒤편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전선 면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조금 이따 배울 얘보다는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이 찬 공기가 계속 오면서 전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얘보다 빨라요. 그리고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이 지역은 찬 공기가 오니까 기온이 떨어지고 땅을 누르니까 기압은 올라가요. 됐어? 온난 전선, 따뜻한 공기가 와서 생기는 전선이야.
그 따뜻한 공기가 막 왔어. 그 찬 공기랑 부딪혔어. 근데 따뜻한 게 가벼운 게 무거운 거야. 네. 가볍죠. 그럼 얘는 파고드는 게 아니고 가벼우니까 여기를 타고 올라가요. 응? 썩소리 보고 친한 척이니? 썩소리 걔는 친한 척 하는 거지. 썩소리 성격 좋아요. 친하게 지내요.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부딪히면 타고 올라가. 그럼 올라가니까 구름이 생기겠지. 근데 얘같이 수직으로 붕 뜨는 게 아니고 천천히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발달한 구름이 생겨요. 이 얇은 구름 뭐라 그러지? 치문형. 그럼 구름이 얇으니까 여기서 비가 내리면 강한 비가 내릴까 약한 비가 내릴까? 그렇지, 약한 비. 이슬비 같은 게 내리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지속적인 비. 지속적으로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러니까 넓잖아, 그치? 넓은 지역이 부슬부슬. 그리고 여기가 부딪히는 전선이에요. 공기가 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야. 그럼 비가 어디서 내리니? 전선 앞에 내리니? 전선 뒤에 내리니? 그치, 앞에서 내리니. 그리고 하늘까지 이어보면은 여기가 따뜻한 공기, 여기가 찬 공기야, 그치? 그럼 전선면이 얘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요. 작아요. 그리고 이동 속도는 따뜻한 공기가 계속 와서 부딪히니까 이 전선이 이동해. 근데 느린데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얘하고 한번 비교해봐.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찬 공기가 왔어. 근데 밑을 막 파고들어. 이러면서 밀고 가거든. 근데 얘는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왔는데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그럼 타고 올라가면 얘를 미는 힘이 어떨까?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빠르고요.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이 전선이 통과한 다음은 자, 이 전선이 지나갔어. 그럼 이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오지, 그치?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높아져.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땅을 누르지 않죠. 그럼 이 지역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됐어? 졸린니 지금? 네. 아유, 얘 조금만 졸려. 전선까지만 하자. 네. 봐봐. 그래서 이 특징이 어떠면 반대야. 근데 외우는 것보다 좀 이해하세요. 공부하는 거 힘든 건 아닌데 스터디 카페 갔다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다 오진 않았겠지, 그치? 네. 공부하니까 좀 힘들긴 할 거야. 시험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운 내고. 자, 밑에 폐색하고 정체 전선은 조금 간단해요. 자, 회색 전선. 회색 전선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겹치는 때가 있거든, 가끔. 이게 뒷장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겹쳐서 생긴 전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한랭 전선이 형성이 됐대. 이렇게 원래 땅 위의 지점이니까 좀 땅으로 그려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봐요. 그다음 여기 또 온난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럼 한랭은 뭐라 그랬어? 한랭은 찬 공기가 와서 따뜻한 공기하고 부딪혀서 생기는 거야. 됐니? 그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와서 찬 공기랑 부딪혀서 생기는 거야. 됐지? 근데 한랭 전선이 빨라, 온난 전선이 빨라요. 한랭이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럼 이 한랭이 이동 속도가 빠르고 온난은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뒤에 게 빠르니까 겹치겠지. 그럼 겹쳐서 생기는 게 뭐? 회색. 그럼 겹치면 어떻게 돼? 삼각형하고 둥글둥글한 게 겹치니까 같은 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줘. 이게 회색. 자, 요게 어느 때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뒷장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런 거고. 그다음 마지막 정체전선. 요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정체가 뭘까? 정체. 너네 차량이 정체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멈춘다? 그렇지. 막혀갖고 차가 잘 못 움직인다는 얘기지. 전선은 전부 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거든. 그러면 전선이 잘 움직이지 않아. 그럼 한 곳에 비가 계속 와요. 너네 여름철에 비가 며칠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오는 걸 뭐라 그러지? 장마라 그러죠. 그래서 얘는 장마를 일으킨다 그래서 장마전선. 전선에 구름이 있어서 비가 내리는데 한 곳에 정체돼 있어서 계속 비를 내려요. 그 장마를 일으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장마가 보통 언제 생기지? 여름. 그럼 장마 전선은 정체 전선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초여름에 요거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덩어리 있었어. 이름 기억나나? 오호츠크레이다. 맞아? 얘 성질은 고위력에서 오니까 차갑고 바다 쪽에서 오니까 습기 많고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여름철에 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덩어리 태평양 북쪽에서 온다 그래서 북태평양이다. 맞니? 성질은 남쪽에서 오니까 따뜻하고 바다에서 오니까 습기가 많아. 그치? 요거 두 개가 부딪혀서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부딪혀서 장마 정체전선. 얘는 차가워요. 얘는 따뜻해요. 성질이 다르지. 성질이 다른 게 부딪혔어. 근데 봐봐. 차가운 게 내려와요. 차가운 한랭이 내려와요. 따뜻한 온난이 올라가요. 차가운 게 내려오고 따뜻한 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표시를 해줘. 헷갈리지 않겠지? 얘는 따라잡아서 겹치면 회색. 차가운 게 내려가고 따뜻한 게 올라가. 정체적. 근데 이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부딪혔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힘이 비슷해. 세력이. 만약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세력이 더 세면은 이렇게 밀고 내려가요.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더 세면 밀고 올라가요. 근데 얘가 부딪혔는데 세력, 힘이 비슷해. 그럼 얘가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에 오랫동안 막 비가 내려. 그리고 잘 보면 얘도 습기가 많지. 얘도 습기가 많지. 그러면 습기가 많은 공기 덩어리가 부딪혔으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비 오는 지역은 정체전선의 북쪽에서 와요. 왜 그러냐면 차가운 거랑 따뜻한 게 꽝 부딪혔는데 따뜻한 게 가벼우니까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구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체전선이 있을 때 북쪽에서 장마가 생겨요. 그럼 지금 정체전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지역이 장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장마가 생기려면 전선이 이렇게 좀 내려와요. 이해됐어? 까지 알아두고 옆에 문제 조금 풀고 쉴래? 아니면 조금 쉬었다 풀래? 그래. 졸리면 한 10분만 누웠다.